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활발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과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 뉴욕 증시에서의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물가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이 7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 밤에는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물가가 대체 왜 중요하냐? 명확하죠. 지난주에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을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신규 고용이 플러스 8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죠? 마이너스 2만 3천 명, 감소가 나왔습니다. 거의 고용 쇼크 수준으로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연준에서의 9월 FOMC 금리 전망도 바뀐 상황이죠. 지금 이 시각 9월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55%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4% 정도로 잡히네요.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동결 전망이 인상 전망을 앞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요, 이제 한마디로 고용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물가를 확인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7월 CPI 헤드라인 예상치가 3.4%, 전월 대비해서 둔화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근원 CPI 역시 이 2.5%, 지난 6월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물가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꼭 반드시 이 예상치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유가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 이 CPI나요, 또는 P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선 어느 정도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 고용이 둔화됐고 이번 주에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연준의 추가 인상 우려는 낮아질 거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AI,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반도체 AI 실적인데요. 이번 주에 보셔야 될 실적 바로 코어위브, 시스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 줄씩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위브에서는 이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로 수익화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8월 12일 장 후에 나올,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오전 5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스코의 이 실적 발표에서는 AI 투자가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잘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대표적인 장비주인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8월 13일 장 후에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D램 장비 그리고 HBM 추가 수요가 지금 현재 확실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주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와 AI 반도체 관련 실적들,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남긴 마지막 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NXT 상승 하락 종목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전력기기부터 반도체 장비, 또 2차 전지, 제약바이오까지 오늘도 실적에 기반한 이 종목 장세가 강했었죠. 특히나 1위를 산일전기가 차지를 했었네요. 엔비디아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전력기기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 약 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력기기단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산일전기는 오늘 장전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이어졌죠. 그게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20%에 가깝게 오늘 애프터마켓 마감을 지었네요. 이어서 코스닥 종목 보시죠. 상위 5개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한 가지 섹터가 더 추가가 됐죠. 바로 우주항공. 역시나 1위가 비추론 엑스텍, 이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까지 상한가에 잠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명확했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5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 외에도 스페이스X가 워낙 급등을 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서 우주 항공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 프리장 상황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피 하락 종목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패션, 화학, 주로 중국 소비주들 쪽에서 강한 되돌림이 나왔네요.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뉴스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은 다소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굉장히 강했었죠. 벌써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1위, 2위를 제외한다면은 그렇게 하락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준의 약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주 중심으로 고르게 이런 약세가 포착이 됐네요. 자, 그럼 과연 이런 움직임이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바로 저희와 만나보시죠. 바로 마켓디너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오늘 뉴욕 증시 프리장입니다. 일단은 현재 나스닥 선물이 약 0.1%가량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1% 정도 하락 중이네요. 이 유가가 지금 다시 한번 조금 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경계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장, 이분 한번 모셔봐야겠죠. 저희를 구원해 주실 가다니엘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또 오늘 굉장히 호재거리가 아주 가득하시던데요. 코스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소식들, 훈풍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방송을 조금 진행을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장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400선이 저항이 될 것인데 우리 국장은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이다. 0.5에서 0.75%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갭상승과 그리고 6,400에 대한 저항을 막고 다시 한 번 더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잠깐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자랑거리, 이제 호재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파트너님 말씀이었어요. 아, 제 말씀인가요? 네. 국장에서에 대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님도요. 제가 이걸 앞에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일 공략주였죠. 1승이 25%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날 공략주였던 저스텍, 벌써 65%나 잘 올라와 줬었거든요. 이 두 가지 매매 타점이 좀 비슷하게 잡힌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좀 폭등했을까요? 네, 확실히 1승과 저스텍을 봤을 때에 대한 재료들을 봤을 때는 다른 재료들이고요. 그리고 타점도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네. 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기법도 다를 것이고, 매매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안겨줄 만큼의 이런 수익성을 줬다라는 거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앞전에서의 상승폭만큼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공략된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보자, 다시 올라와서 앞전에서에 대한 매집봉을 채우는 모습들과 함께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스텍이었었는데요. 사실상 저스텍이
당일에 바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6%밖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 친구가 그래서 60%가 돼서 돌아왔네요. 정말 아쉽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라인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 저스텍에 대한 수급과 함께 앞전에서 있는 언덕 물량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앞전에서는 1승에 대한 상승 전파동에 대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이냐 후냐 쉬어가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결국에는 1승과 저스텍 종목 모두 다음 파동에 대해서 쉬어간 다음의 수익률 그리고 1차 파동 상승 나왔을 때 수익률 둘 다 챙길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제일 먼저 강하게 반응이 나온 게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 오늘 이 애프터마켓 첫 번째 특징주도 보로노이였네요. 이 친구 뭔가 특별한 호재가 추가로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우리 NXT장의 특징주로서 제가 앞에서는 로봇을 가져왔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린 이유는 개별 호재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네. 코스닥 정상화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체력 테스트에서 확실한 건강한 반등을 통한 순환매가 발생이 됐고요. 바이오 재평가라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로노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죠. 보로노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어서 조금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국내 정책에 대해서도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AI, 에너지 우주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정책의 방향성도 함께 쏠렸던 기관들의 수급들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함께 쏠렸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코스닥 성장주 전반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 자체적인 개별 모멘텀도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 임상에 대한 소식들 또 학회에 대한 소식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두 개의 종목을 꼭 보셔라.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르노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지면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 재료가 비소세포 폐암이죠. 표적 항암제입니다. 네, 이 표적 항암제인 VRN11이 변이 폐암을 겨냥한 후보 물질이고 네. 회사가 글로벌 임상 2상까지 진입을 추진하면서 임상 단계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전임상에서 이런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보였던 자산이 뇌전이 폐암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보르노이에 대한 약물 설계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또 이 가치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 이 구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가장 큰 빅 이벤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주요 사업 개발 방향성으로 언급을 또 자사에서 해왔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폐암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상 진입에 대한 소식과 향후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감이 동시에 살아있다. 이렇게 보르노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 뭐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다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제 따라붙는 제약바이오겠죠. 두 번째가 이제 큐리언트인데요. 큐리언트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20% 가깝게 상승 마무리가 됐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뭔가 강력한 한방, 뭐 기술 이전이나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큐리언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기술력과 지금 임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모카시 클립이 핵심입니다. 7월 29일에 이미 모카시 클립과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병용 임상 신약으로 식약처 승인을 미리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3중 음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하는 다기관 연구자 주도에 대한 임상 실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조금 CDK7과 저해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페이로드에 대한 ADC를 병용하는 첫 임상이란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좀 강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임상에서는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하는 이 시너지 효과도 확인했다는 회사의 측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또 종목인 만큼 또 이번에
에스모, 그리고 유럽 종합학계에 대한 2026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네. 큐리언트가 이 유럽 종합학회에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미 임상 2상에 대한 권장 용량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 그러면 1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 이후에는 2상에 대한 부분들도 곧바로 이 시기를 앞당겨서 더 빠르게 2상도 진행이 되겠구나. 그럼 이번 일상은 조금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건 네. 너무 앞서간 건가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미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그리고 환자에 대한 데이터까지 긍정적으로 지금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카시 클럽에 대한 이상에 대한 진입 뉴스들과 기대감과 그리고 트로델비 병용 임상에 대한 승인 그리고 이번에 유럽 종약학회에 대한 데이터 공개 이후에 또 임상, 이상에 대한 계획들까지 차례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정에 대한 제약바이오 일정에 대한 수혜주는 큐리언트다.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좀 네. 20%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를 내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리언트 이번에 이 에스모 2026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오늘 19%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마감했네요. 제약바이오 내일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장에서 마지막 힌트는 살펴봤고요. 내일 장에 다가올 힌트들 열어봐야겠죠.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국민성장펀드 200조 코스닥 돈의 방향이 바뀐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장 막판에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특히나 기존에 150조 원 규모였던 국민성장펀드가요. 2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섹터를 정확하게 봐야 하고 코스피는 과연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코스닥이 안 그래도 잘 가는데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해줄 만한 뉴스가 또 장 후반쯤에 나와줬었죠. 이 국민성장펀드 이게 또 기금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확실히 이번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코스닥 쪽에서의 건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네. 순환매에 대한 신호인가?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좀 계속적으로 봐왔었는데 결국에는 8월 달에 있을 제가 저번 달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로 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감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오늘 장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정책 중 하나였죠.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코스닥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민성장펀드, 코스닥을 살리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네. 네, 코스닥 혁신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코스닥을 부흥시키겠다. 오. 네, 부흥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왜 부흥을 시키겠다라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성장펀드를 먼저 보시면요. 기존에 150조 규모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0조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별 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결성 금액의 30% 이상을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 등에 투자를 하고요. 기술 특례 상장사 투자 비중을 10%로 최소 두는 구조가 들어갑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말로만 코스닥 우리가 활성화시킬 게가 아니라 정책 자금이 실제 혁신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짓고 그쵸. 이 이상은 넣어야 된다라는 것들, 패시브 자금에 대한 통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대를 해왔었고 근데 그 금액이 150조에서 200조로 늘어난 부분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강한 반등은 네. 정책에 대한 자금들이 함께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에 대한 부흥을 알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 200조 원으로 확대라는 거는 확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검토 중인 단계인가요? 확대하는 방향성이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까지는. 났을 때에 대한 네.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 시장 속에서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흘러가는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건강하게 나오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을 좀 봤을 때,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죄송합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럼 2차 전지 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죠, 바이오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맞춤형 기술 특례 심사를 AI와 그리고 에너지, 2차전지죠. ESS,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확대가 됐어요. 오. 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분위기에 맞추겠다라는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더 폭넓게 투자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 네.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정부가 앞으로의 육성하고 싶은 산업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답을 우리는 여기서 테마군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관들이 오늘 정말 많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이 증시에 대한 훈풍을 불어왔는데 매수할 테마들도 좀 알 수 있겠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AI, 첨단 기술, 친환경 에너지와 우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훈풍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앞으로 코스닥 종목들을 봤을 때 그냥 빠진 종목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빠진 종목을 찾지 마시고 정말 정책이 밀어주는 이런 산업, 돈으로 밀어주는 산업 안에서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셔야겠죠. 자신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 안에서 돈을 밀어주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정책이 함께 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으로도 다시 돌아와주고 있고요. 실적까지 확인이 되는 이 세 가지의 초록불이 지금 코스닥에 켜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요. 가장 중요한 금리까지 챙겨서 네 가지 이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TSMC가 7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TSMC ADR 주가 흐름이요. 약 0.1%가량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네요. 약간은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만나보시죠. 파트너님,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슈를 가장 크게 봤었는데요. 네. TSMC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정확히는 이제 이런 판매 대금이라든지 또는 단가 이런 게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조금 아쉬워요. 한 0.1% 상승 강보합권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일단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번 달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성장세는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조금 밀린다고 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났죠. 몇 프로 차이 난다라고 해서 주가를 밀어버리고 지금은 전월 대비 굉장히 또 좋게 나왔는데 또 지지부진해? 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물론 이 데이터를만 가지고 AI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잘 나온 데이터를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이익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판매 비중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가적인 부분들과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과 지역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안에서 옆에서 자꾸 이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금리가 안정이 되지가 않으면은 계속 옆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소폭에 대한 오늘 좀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 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좀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향후 보는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시 긍정적인 데이터로 돌아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보시면요. TSMC에 대한 확실히 전월 대비했을 때 우리가 7월을 좀 볼 수 있죠. 6월을 봐야겠죠? 네. 6월을 봤을 때 전월 대비 5.6% 상승과 전년 대비했을 때는 44.7%에 대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되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연간에 대한 비교도 좋지만 전월 대비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고 우려로 다가왔었던 게 AI 기업들이 막대한 캐펙스에 대한 투자였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네. 맞습니다. 투자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청주 공장과 용인 공장 돌리는데 54조 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 분기 실적이 70조 원인데 50조 원을 거기다가 쓴다고? 라는 이런 우려감들처럼 확실히 지금 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우려하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우려감 속에서
그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데이터는 그러면 이 주문량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주문량에 대해서 둔화가 되는지 수요가 꺾이는지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A, B는 C다. 이게 맞는 건데 네. 정작 AI 반도체 생산의 최상단에 있는 TSMC가 전년 대비했을 때 45% 가까이 증가했죠. 전월 대비했을 때 다시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승률 데이터만 봤을 때도 AI 캐펙스에 대한 부담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붕괴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그러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데이터를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히려 AI 투자 비용에 대한 주식시장의 우려는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이 시장 안에서의 존재하고 있다,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이제 좀 지지난주까지 마무리가 됐었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AI 수익화 논란을 완전히 잠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맞나요? 지난주에 나와 있었던 확실히 이 캐펙스에 대한 이후에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에 네. 시장이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정말 따라올 수 있는지가 조금 데이터가 필요했었죠. 네. 저는 그 퍼즐이 오늘 TSMC를 통해서 맞춰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AI 생태계 안에서의 기업들도 또 똑같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퍼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줄줄이 이어서 AI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이후에 계속적으로 똑같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데이터를 확실히 보여줘야지만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잘 이번에 또 지표가 있죠? 그렇죠. 네, 물가 지표가 있듯이 이런 부분으로 잘 맞아 떨어진다라면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실적 확인이 되고 지표까지 안정화된다면은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에 대한 그쵸 금리에 대한 동결 신호가 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번 여쭤보자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삼전닉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좀 AI 캐펙스 걱정이 워낙 컸던지라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먼저 깎았었잖아요. 그런 게 이번 TSMC 실적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TSMC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베이스라이와 패키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와 또 삼정에 대해서 또 지켜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내일 장을 지켜봐야 되지 알겠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도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퍼즐을 잘 맞추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이 10년물, 30년물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꺾이는지 이것도 한번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대한 향방이 시장의 이 단기 이 상승 하락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될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1승이랑 저스택 각각 25%, 60% 여기에 대한 지금 성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지금 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방법은 간단하죠.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밤에 CPI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 밤에 CPI 그 다음 날에 PPI 발표가 된다고 한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저희 파트너님께서 밤 방송을 함께 해주시거든요.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 미국 매크로 지표 발표부터 그 다음 날 움직일 우리 시장 섹터까지 같이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시각 뉴욕 증시 개장 약 1분 전입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 유가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1.68%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움직임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이 미국이 요구 목록을 따를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남겼고요. 또 이란 당국자 알리 닉자드가 이 이란군이 호르무즈에 지정한 항로가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이다. 한마디로 타협점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전반에 이 유가 수급에 대한 우려감 퍼지면서 다시 한번 1.68% 상승하고 있는 WTI. 마찬가지로 유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원유에 크나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10원 이상 오른 원달러 환율 1,417원 아직까지는 걱정할 레벨은 아닙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0.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스트레티지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1,690개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니까 미국채 10년물, 2년물 다시 한번 되돌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매크로 상황은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유가가 반등하면서 국채금리도 튀고 있고요. 이게 3대 지수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3대 지수 출발했습니다. 8월 10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지금 이 시각 다우 지수가 0.03% 하락 출발, 나스닥도 0.07% 하락 출발입니다. 물론 약보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미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은 조금 소화 구간이구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오늘 섹터가요, 뭔가 한 가지가 뚜렷하게 잘 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국제금리가 다시 한번 좀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선 반도체 장비는 좋습니다만 메모리단은요, 오늘 마이크론이 약 1.8%가량 하락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 M7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상승 불편 섹터가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주 여기만이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특징주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일단은 메타가 오늘 거의 2% 가깝게 1.7%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 한 대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AI 모델, 이 뮤즈 AI 글리머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다음 M7 종목이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춰 잡았다는 소식에 1.35% 하락 출발 중이네요. 이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했었던 내용이 이 올글래스 아이폰 이게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세대 AI 칩 마이야 300을 이르면 9월 달에 공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인텔이 오늘 좀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 이상 급락 중인데 1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가 있겠죠.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요 3% 이상 상당히 견조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익을 창출해내는 속도에 비해서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낮다,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주죠. 로켓랩입니다. 약 3%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월요일 장마감 이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겠죠.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스페이스X 주가도요. 그동안 급등에 비해서 1.27%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주항공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짧게 한번 브리핑 마쳐봤고요. 추가적인 이 자세한 내용들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이제 눈을 잠깐 떼도 되려나 싶으면요. 각종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줄줄이 또 기다리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CPI, PPI가 예정이 되어 있죠. 파트너님, 이번 주에 역시나 가장 먼저 봐야 될 지표는 물가 지표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고용 지표를 봤듯이 이번 주에 봐야 될 중요한 지표는 물가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지 말지, 동결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CPI 지수 발표가 지금 8월 12일 또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인가요?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쵸, 밤 발표가 9시 반이죠. 네, 반으로 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물가에 대한 지표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핵심 이벤트로 CPI, PPI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확실히 저번 주에 있었던 미국에 대한 고용이 약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 최소한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패드워치에 대한 상승률도 계속 붙고 있는데 CPI까지 이번 주에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고용 둔화에 대한 물가 안정이 잡히게 되고요. 금리에 대한 고민하는 연준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하락하면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다시 회복하거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좋게 그려지기 때문에요. 네. 특히나 오늘 TSMC 실적이 나오면서 전월 대비했을 때 AI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렸거든요. 첫 번째에 대한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여기서 CPI와 PPI까지 도와준다?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칩과 소보장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런 훈풍을 받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통해서 국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밸류에이션을 눌러버리려는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상치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네. 전년 대비했을 때 시장의 예상치는 다 하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듯이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물론 전월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전월 대비했을 때는 높게 보는 게 있어요. 전월에 사실 너무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월 때는 저렇게 잘 나왔어라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오히려 전월보다는 한 0.12% 차이가 나더라도 네. 시장에서 조금 이해할 만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 주에 있었던 고용과 네. 이번 주에 있을 이 지표 그렇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인플레로 좀 바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네. 확실히 조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렇죠? 지금 오만과에 대한 협상도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만큼 네. 협상에 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까지는 저도 보고 왔거든요. 근데 또 그런데도 이제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속보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이런 지정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잡히면은 좀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또 또 이번 CPI 주에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PPI죠. 도매 물가. 이거는 또 이제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둔화될 거라고 예상되시나요? 확실히 저 PPI,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로 이 CPI 이후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CPI가 만약에 방향성을 잡는다라면은 거기에 추진기를 붙여줄 수 있는 게 PPI가 될 것이다. 부스터. 네, 부스터. 네. 네, PPI 부스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방향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정 짓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CPI, PPI만 이렇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예상치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조하고 싶은 게 10년물과 30년물에 대한 국채 네. 부분들인데 장기채 쪽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물,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어요. 네, 일정상 미국 재무부 공식 일정상 8월 11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3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입찰이 이어집니다. 총 규모가 1,250억 달러인데 하나로 178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면요. 일단은 CPI랑 PPI 지수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돼요. 국채를 통해서 수요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 수요를 통해서 많이 사들인다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겠지만 좀 지지부진한다. 입찰 수요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은 다시 한번 더 장기 금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네. 이 부분들도 다시 변동성을 크게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오히려 이 CPI 그리고 PPI에 대한 물가 지표 확인하시고 이어서 장기채에 대한 입찰 이 부분이 수요가 확실히 좀 채워지는지.
자,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래야지만 이 금리에 대한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음 방향성 잡기에 확률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단순히 CPI, PPI로만 이 국채가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국채 금리 이 입찰, 여기 장기채가 과연 수요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도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슈와컴이랑 코어위브 이런 기업들이 좀 이번 주에 주름을 잡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기업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 방금도 힌트가 나갔지만 네, 슈마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그리고 우리 코어위브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질문은 결국에는 이 테마리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AI 생태계 안에서에 대해 순환매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 다음 성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자리 안에서 막대한 캐펙스를 쓰면서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발생이 되어 이어진다라면은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순환매가 AI 생태계 안에서 흐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테마군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게 되면은 이 쉬어가는 자리가 빠지지 않고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테마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TSMC 또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확인이 되면서 이번 주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로 이런 뒤이어서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AI 생태계 안에서 있는 기업들이 정말 같이 버냐는 이 퍼즐을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네. 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AI 투자 이후에 수익화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퍼즐 한 조각이다, 피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 AI 관련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시장이 걱정했던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과잉 논란은 조금 잠식시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훈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코어위브까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에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방송 끝나더라도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가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담아봐야 할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 파트너님, 저희 지금 댓글창이 굉장히 활활 불타고 있는데 1승이랑 저스택,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1승, 지난 8월 2일 공략주였죠. 25%의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저스택이 깜짝 놀랄만 합니다. 6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저희 10시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4시 방송도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4시 방송도 살짝 자랑 한번 할까요? 이 8월 6일 공략주였죠. 클로봇이 11%대 상승. 그다음에 코칩이 주말 동안 짚어주신 게 오늘 하루에만 20% 넘게 갔었는데 이 4가지 타점 어떻게 잡아주신 거예요? 일단은 조금은 제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운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이 좋기에는 한 달 내내 운이 좋으신데요. 네. 지금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했을 때 정확한 종목과 명확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다. 대신에 종목을 잡기 전에 우리가 시황과 매크로를 보게 되면은 그 판로가 열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자리가 보입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저는 저번 주에 2차 전지 쪽과 함께 그리고 MLCC에 대한 기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월요일장에서도 좀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네. 코칩이라는 정확한 종목에 대해서 단 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정확하게 이 상승분을 오늘 20% 이상에 대한 상승과 함께 오늘 또 강한 수급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이 자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온 종목들보다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그 다음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조금 잡으시면서 그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 승부주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파트너님, 오늘은요, 이 공략주를 두 가지를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앵커의 재량으로요, 두 번째 종목은 히든주로 살짝 돌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강력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저만의 재량권으로 지금 바로 그냥 갑자기 결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미 앞전에서 한번 조금 힌트가 나왔었는데요. 어이구,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TC 머티리얼즈가 확실히 지금 자리 안에서 구리 관련주를 통해서 네. 구리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각 국가들마다 광물에 대한 통제가 들어갔고 구리가 없으면 전선도 못 깔고 구리가 네. 없으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와 변압기 관련주를 통해서 TC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기를 끌어오고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정말 이런 종목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TC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변압기 핵심 소재인 TCT와 각동선 에나멜 동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대,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국내 대표 전력기기 업체죠. 그리고 LS와 대한전선까지 지금 미국 안에서의 법인을 세우고 나서 지금 북미양 전압기를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협력 기업으로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TC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런 반등에 대한 상황들은 지금 이 상승과 함께 앞에 있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강하게 우리가 이 앞전에서 상승했던 것만큼, 그렇죠? 지금 자리 보시면은 추세를 돌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TC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이번에 세력들의 의지를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전 언덕에 있는 저항 구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상승할 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C 머티리얼즈 한번 만나봤고요. 히든주, 제가 지금 앵커 재량으로 원래는 공개가 됐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꽁꽁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제가 방금 0.01초 정도 자막으로 빠르게 송출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힌트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금 미국 트럼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함께 엮여져 있는 테마예요. 네. 오. 지금 확실히 앞전에서 우리가 규제를 받던 게 반도체 장비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광통신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광통신에서 같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규제가 이번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패권을 우리가 AI와 디지털 자산 쪽으로 지금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네.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STO 법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실물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 금코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일정대로 밝힌다면은 이번 3분기 때에 대한 금코인 발행을 가시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가치 평가는요. 밸류에이션 평가가 지금은 확실히 조금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조금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은 조금 빨리 캐치를 하셨을까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하나를 딱 짚기가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자막으로도 송출을 아주 짧게 드렸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정확하게 못 봤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부방을 또 따로 준비를 해놨죠. 파트너님, 어떻게 오늘의 히든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짧게 한번 힌트 주시죠. 네, 네이버 공부방, 네. 그렇죠. 네, 밴드 공부방 안에서 저희 다니엘 검색을 하시면은 다니엘 파트너와 함께 매크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 안에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힌트와 정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계좌 방향성에도 정답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CPI, PPI 남아있죠? 이 밤 9시 매일 밤마다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까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아쉽지만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가다니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이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절대 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이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빠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